정부가 다리를 짓거나 학교에 컴퓨터를 들여놓을 때 과연 어떤 법을 따라서 계약을 하는 걸까요? 오늘은 바로 이 대한민국 공공조달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법의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. 자, 공공계약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요. 딱 하나의 절대 원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죠. 지금 보시는 이 문구처럼 계약이라는 건 한 번 체결되면 그걸로 끝이에요. 그 순간의 법으로 영원히 고정되는 겁니다. 네, 이걸 바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.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 계약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. 이게 있어야 모든 참여자들이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공정하다고 느끼겠죠.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전체 시스템에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는 원칙입니다. 바로 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대원칙 위에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스템은 아주 거대한 세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그 기둥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가 국가계약법, 두 번째가 지방계약법, 그리고 세 번째가 조달사업법입니다. 이게 꼭 교통신호등처럼 작동해요. 국가, 지방정부, 그리고 조달청, 이 세 주체가 누구랑 또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주거든요. 그 범위가요, 거대한 고속도로 건설부터 우리 동네 학교에 들어가는 작은 비품 구매까지 모든 공공지출을 다 아우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. 바로 이 법의 위계질서입니다. 보세요. 국회에서 만드는 큰 뼈대인 법률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대통령령인 시행령,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시행규칙이나 고시까지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죠.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. 예를 들어 경제위기처럼 뭔가 빨리 대응해야 할 때 정부가 복잡하게 국회 거칠 필요 없이 맨 아래에 있는 고시 하나만 딱 바꿔서 계약 규칙을 아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모든 것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계약법입니다. 이 국가계약법의 핵심은 물론 원칙이지만 때로는 그 원칙을 아주 유연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. 특히 지금처럼 경제의 활력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 정부가 꺼내드는 카드가 있는데요. 바로 한시적 특례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규제를 확 풀어서 계약의 속도를 팍팍 높이는 거죠. 그럼 이 예외 조항들, 이 특례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? 가장 큰 두 가지 변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기업들한테는 아주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데요.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같은 핵심적인 재정 부담이 절반으로, 50%나 확 줄어듭니다. 예를 들면 입찰보증금이 원래 입찰금액의 5%였는데 2.5%로 내려가는 거죠.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?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속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원래 경쟁 입찰이라는 건 여러 업체가 참여해야 성립이 되잖아요? 그런데 이 특례 기간에는 단 한 곳, 딱 한 곳만 참여해도 그냥 유효한 입찰로 봅니다. 복잡하게 다시 입찰 공고 내고 하는 절차를 싹 건너뛰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정말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지방계약법인데요. 이게 국가계약법이랑 쌍둥이 같으면서도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춰진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재량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지방계약법은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훨씬 더 존중해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거든요. 예를 들면 긴급 재난 상황에 빨리 대처해야 할 때 혹은 우리 지역 경제부터 살리자 해서 그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유연성에 있습니다. 덕분에 만약에 한 도시에서 다리가 무너졌다. 그러면 복잡한 행정승인 절차 다 기다리지 않고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바로 복구공사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하겠죠?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기둥입니다. 실제로 수많은 계약을 집행하는 기관이죠. 바로 조달청의 업무를 규율하는 조달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조달사업법은요, 단순히 계약 절차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.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는데요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우수조달 물품 제도입니다.
기술력은 정말 좋은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가 먼저 찜해서 써보고 성장을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정책 도구인 셈이죠. 그런데 이 제도가 한번 지정됐다고 영원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. 아주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어요.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도 3년, 특허 제품도 7년이 지나면 새롭다는 인정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기술의 수명을 관리해서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.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이 항상 최첨단 기술에 투자되도록 만드는 아주 현명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. 자,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기둥을 모두 종합해 보면요. 이 전체 시스템이 아주 근본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네, 바로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인 집행 사이의 균형 맞추기입니다. 담합을 방지하는 여러 규칙이나 공개 입찰 같은 건 당연히 공정성을 위한 거고요. 반면에 아까 봤던 한시적 특례나 예산 확정점 계약 같은 도구들은 속도, 즉 효율성을 위한 거죠. 결국 공공조달 시스템의 역사라는 건요. 이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법은 바로 그 균형을 잡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죠. 앞으로 경제 상황이나 기술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. 그 속에서 이 저울은 과연 어느 쪽으로 더 기울게 될까요?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